자, 중기중 9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휴업을 한 지 벌써 4일째가 됐네요. 네. 학교 안 오니까 좋나요? 예.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는 안 오지만 수업이 많다고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렇게 휴업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해주는 이런 선생님들 학교가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제목도 되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친구들 온라인 수업에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역사 수업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진도는 좀 학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선생님이 좀 따로 좀 정했는데요. 진도가 맞는 반도 있고 안 맞는 반도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이 또 등교 후에 또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고 싶은 주제는요. 1920년에서 40년까지의 무장 통일순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 페이지 잘 나와 있죠? 선생님이 교과서를 안 가져간 친구를 위해서 PDF 파일로, 첨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무장통일 투쟁을 이해하려면은 좀 우리가 먼저 조건이 있죠. 예, 무엇이냐면 흐름을 좀 잡아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표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한말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큰 흐름을 두 가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죠. 자, 강화도약 전후, 한마디로 이양선이 출몰하는 혼란 시기에 우리 사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실학을 했던 사상가들은 강화도약 이후에 우리는 빨리빨리 외세의 사상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 수용해야 한다. 개화사가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을 공부했던 많은 유학자들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 서양 세력은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다. 우리 것을 지키자. 위정, 사악한 무리를 배척하자. 위정 척사운동을 전개했죠. 여러분, 문답법 수업 같이 동일하게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함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시기에 일제 침략이 가속화될 때 여러분 개화사상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은 우리 모르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 어떻게 한다?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 바로 애국 계몽운동으로 반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했던 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 어떻게 싸워서 힘으로 무슨 운동? 항일, 무병으로 발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는 끝내 1910년 일본에게 강제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개화사상, 애국구명운동의 흐름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무슨 운동? 네, 바로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시간 친구들 배운 거 생각나나요? 경제적으로는 우리 것을 쓰자, 조선물산 장려운동, 우리가 학교를 세우겠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학생들의 시 만세운동, 노동운동, 그 다음에 유민족일당운동 같은 단체, 신간해 이런 운동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에서 어떤 있었냐면 아니다. 실력만서만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일본과 싸워서 일본 우리 본토에 쫓아내야 한다. 무슨 노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무장 독립투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왜 20년부터냐고요? 예, 여러분 1910년대 그럼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10년대에도 무장 독립운동은 있었죠. 그렇지만 일제가 무슨 통치, 그렇지, 무장 통치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독립운동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대 국내에서 독립운동은 다 뭐였을까요? 몰래 비밀교사 조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외로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북에 만주와 연해지다가는 독립군기지를 건설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 어딨을까요? 네, 삼원보의 신흥 무관학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북로 군정서군, 서로 군정서군, 대한독립단 이런 곳곳에 블라디보스토크에도 한국광복군정부, 대한광복군 이렇게 곳곳에서 뭐 했습니까? 예,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고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10년대에 잘 준비했던 것이죠. 이렇게 잘 준비했던 것이 20년대 가서 3.1운동과 3.1운동 이후로 만들어지는 대한민주주의가 성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년대 본격적인 무장투쟁 앞에 그 전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요. 작지만 여러 조직들이 단체가 일본에 맞서는 의열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19년 김원봉이 조직했던 의열단이 대표적인 단체죠. 자, 소수가 모였지만 이들은 뭐였을까요? 네,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 뭐였습니까? 예,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우리 토지를 빼앗아갔던
동양적 주적에 폭탄을 던지면서 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 30대로 가면서, 김구 선생님이 주식한 단체, 한인애국단.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 소속일까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이죠. 여러분, 한인애국단 하면 생각나는 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윤봉길 의사죠. 예, 상하이 홍콩원에다가 도시락에 폭탄을 던졌던 어릴 때 위인전 다들 읽어보았죠? 예, 여러분 실제로 일본은 상하이를 점령한 다음에 승리의 축하 자축연을 벌이고 있었죠. 밑에 사진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김구성의 윤봉길 의사가 같이 사진을 찍고 있네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홍콩에 나와서 단상에 폭탄을 던졌고 옆에 사진 보면 단상이 깨끗이 정리됐죠. 예, 이때 일본 육군 대장이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 중국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이를 보고 중국의 100만이 군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고 칭송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 독립운동에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1운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5.4운동이 발생했고 또 윤봉길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의열투쟁, 작은 모습의 투쟁도 있었지만 이제 일본과 맞서는 무장투쟁, 전쟁도 전개되었죠. 자, 20대 초반. 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대표적인 두 전투입니다. 여러분 봉오동 전투 하면 누구 생각나요? 네, 홍범도 장군, 청산리 대첩하면 김좌진 장군. 여러분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선생님이 영상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영상을 두 개를 링크를 걸게요. 잠시 그 영상을 보고 오신 다음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20년대, 10년대 만주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독립군들이 일본군 앞에 무력으로 맞서 싸워 승리했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두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산리 대첩은 여러분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지만 이때 일본 군인이 1200명이 사상을 당했어요. 부상자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일본군 앞에 숨지겨 살아가고 있을 것 같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싸워서 무기와 기술도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 싸워서 일본군의 대승을 거뒀던 거죠. 자, 이렇게 군인과의 싸움에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일본. 자, 일본은 그 다음에 정말 좀 야만적인 행위를 합니다. 참 치사하죠. 무슨 일이 했냐면요. 예, 전쟁 군인들끼리 싸워서 입은 피해를 민간인에게 보복하는 거죠. 뭐냐면 감도 참배를 일으켰습니다. 감도에 살고 있는 독립군 가족들의 마을을 찾아가 가지고 어린아이와 부녀자 이런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는 감도 참변을 야만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군이 가족들이 이렇게 살상을 당하니까 감도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해서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러시아 땅, 연해주, 자유시로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 가서 또 러시아의 공산 세력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우리 독립군이 다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홍범도 장군은 잡혀가게 되고요. 김장현 장군은 몰래 도망 나오게 되죠. 이러면 독립군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독립군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20대 초반에는 다시 또 세 개로 나누어져요. 3부로 나누어서 또 시기를 겪고 자, 그러다가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옵니다. 만주 사변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중국군과 한국 독립군이 연합해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만주 남쪽에서는 조선혁명군이 북쪽에서는 지청천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서 중국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예, 남쪽에 조선혁명군 남만주, 북쪽에는 한국 독립군이 일본에 맞서 중국과 연합해서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20년대를 좀 한번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20년 초반에는 대표적인 두 전투가 있었죠.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일본은 이것을 독립군을 탄압하는 야만적 행위라죠. 감도참변과 또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하게 되고 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흩어져 있던 독립군이 3부로 다시 합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군과 연합해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군이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게 됐겠죠. 왜냐하면 만주를 일본이 다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30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제는요, 조선의용대가 활동합니다. 자, 여러분, 김원봉 많이 들어봤네요? 네, 의열단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조선의용대로 활동하면서 일본에 맞서 싸우고, 근데 조선의용대가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 독립군 안에도 사회주의 사상가들과 민족주의 사상가 둘로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조선의용군을 조직하게 되고, 민족주의는 한국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자, 한국광복군,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부대가 되는 거죠. 자, 한국광복군을 이해하려면요, 임시정부의 이동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시정부는 처음에 어디에 세워졌죠? 네, 만주 상하이에 생겨졌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을 쳐들어와서 상하이까지 점령하게 되자 임시정부는 피난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피난가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었냐면요. 네, 바로 충칭까지 같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피난을 가면서 흩어졌던 많은 광복군들이 독립군이 어디로 모이냐면 이 충칭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게 되었던 거죠. 자, 아까 나왔던 지청천 장군이 한국 광복군의 총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의 군대가 됐던 한국 광복군은요, 건국을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바로 태평양전이 발발한 거죠. 자, 그러다 우리 한국 광복군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그 연합군 편에 서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특별히 중국, 미얀마, 인도에 가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해요. 주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일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일본 포로를 신문한다든지 일본에게 심리전을 전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직접 미얀마, 인도에서는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복군들이 정말 원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뭘까요? 그렇죠. 우리 조국, 우리 본토를 회복하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본토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미국의 OSS와 함께 연합해서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해요. 잠수함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우리가 본토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주 육지는 다 일본군이 장악했기 때문에 미군과 연합해서 직접 본토를 회복해서 일본을 타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하고 D-Day로 삼은 게 1945년 9월이었어요. 자,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8월에 항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기껏 준비했던 우리 광복군은 국내까지 들어가는 건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고, 자,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남쪽과 북쪽을 반으로 나누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남북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자리 잡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내 입장을 하지도 못하고 일본이 패망하자 이 안타까움을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으면 정말 기뻐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기껏 준비했던 잠수함 부대가 실제로 실천에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김구 선생님의 안타까운 예견대로 우리는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광복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일본과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1945년 우리는 해방을, 광복을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광복이 그냥 온 걸까요? 여러분, 광복과 아주 관련있는 대표적인 두 회담을 보여줄게요. 바로 1943년 10월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네, 이집트의 수도죠. 여기서 43년이면 일본과 한창 전쟁할 때거든요. 이때 이분들이 모였대요. 미국과 영국과 중국에 다 들어본 사람,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다 각 나라의 대통령, 총리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회담을 했는데 회담 내용이 뭔지 압니까? 예,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했대요. 그리고 뭘 했냐면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꼭 독립시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외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고요? 혹시 여러분 이 회의에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참여했나요? 수석이 참여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참여 안 했어요. 우리가 외교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리더들은 뭘 약속합니까?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외교 독립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본에 맞서 무장으로 투쟁하며 희생했던 이런 광복군의 희생을 보고 중국, 특별히 장제스가 앞장섰죠. 뭐 하자고? 한국은 꼭 독립시켜줘야 한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 1945년 7월입니다. 예, 독일의 포츠담에 이들이 또 모였습니다. 여기서 뭐인 줄 압니까? 카이로 회담에서 약속한 거 꼭 실천하자. 이들이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는 일본이 패망했을 때 패전국이 되지 않고 광고를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따져볼까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태평양전 때 우리 국민들이 연합군 편에 많이 섰을까요? 일본군 편에 많이 섰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징병과 징용 수십만이 끌려가가지고 일본 일장기를 달고 일본군에서 일본을 도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자, 얼마 안 됩니다. 소수의 광복군이죠. 10,000명, 9,000명 이런 한국 광복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국제사회는요. 수십만의 징병 징용을 끌려갔던 사람들보다 이 소수의 광복군의 투쟁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은 꼭 독립시켜야 한다 이들이 약속했고 그 약속이 실천한 것을 우리는 패전국에 속하지 않고 해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의 이런 무장 동투쟁 그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해야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일제강점기 큰 운동이 두 가지가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이 있었고 지금 했던 무장투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운동 다 무엇인가요? 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걸 우리가 같이 평가해주고 손들에게 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온라인으로 한번 수업을 처음 해봤는데 좀 쉽진 않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집중해주고 함께해서 고맙고요. 자, 부족한 것은 또 이제 다음 주에 함께 학교에서 만나서 좀 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거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수업이 끝나면 뭐 하나요? 네, 복습 노트를 만져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파일을 띄워 놓겠습니다. 예, 첨부 파일인데 이거를 여러분 잘 작성해 가면서 오늘 수업했던 것을 잘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복습 노트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부족한 건 또 첨부해도 좋고 요거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써도 되고요. 직접 여기다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한 다음에 파일을 첨부해도 좋습니다. 나는 노트에다 쓰고 싶으면 노트에 옮겨 적은 다음에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복습 노트까지 잘 마무리하면 오늘 온라인 수업이 끝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요. 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